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땅덩어리는 이렇게 넓은데 정작 사람들이 발 뻗고 잘 방 한 칸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똑똑한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을 정도인데요.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이 나라에서 왜 주택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 이번에 연봉 2억 5천만 원 찍었어 라고 자랑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와, 이제 인생 편네. 대도시 중심가에 멋진 집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캐나다에서 그 정도 연봉은 부자의 증표가 아니라 겨우 대출 심사, 커트라인에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었던 마당 있는 집이 이제는 상위 1%만 넘볼 수 있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어요. 연봉이 억대를 넘어가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 이게 지금 캐나다를 관통하는 가장 기괴한 풍경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직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수십 년을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내가 사는 곳은 낡은 월세 아파트인 현실. 반면 공부는 안 했어도 부모님 덕에 일찍 집을 사둔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노력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러니 똑똑한 인재들이 캐나다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비싼 문제를 넘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적 계약이 깨지고 있는 셈입니다. 운이 좋아서 혹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집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행복이 시작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진짜 고생문이 열립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억대 연봉자인데 매달 월급날만 되면 통장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립니다. 월급의 절반, 많게는 70% 가까이가 통장을 스치듯이나 은행 이자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겉보기엔 번듯한 2층 집 주인인데 집 안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합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 즉 집 가진 빈곤층이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이 집에 사는 게 맞나? 라는 현타가 오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 편한 월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보통 집을 사려면 계약금인 다운페이먼트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대도시에서 이 돈을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밴쿠버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쪼개서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만 평균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집 살 준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허탈한 건 뭔지 아시나요? 내가 20년 동안 땀 흘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도망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골대 근처에 다가가면 골대가 저 멀리 뒤로 물러나는 기괴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니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도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고소득자들마저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그 밑에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억대 연봉자가 집을 못 사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집을 사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대도시는 아주 돈이 많은 부유층과 비싼 월세를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저소득층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 허리를 받쳐줘야 할 건강한 중산층은 이미 도시 밖으로 쫓겨났거나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을 접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의 꿈이었던 캐나다가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조차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 단순한 엄살이 아닌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집 사기를 포기한 수많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으니 결국 짐을 싸서 월세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월세가 내 집을 사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었다면 이제는 집을 살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의 강제 정착지가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집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대거 월세 시장에 눌러앉으면서 안 그래도 좁은 문이 완전히 터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기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라면 평범한 직장인들이 살아야 할 적당한 가격의 월세방에 집 사기를 포기한 돈 많은 세입자들이 경쟁자로 등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 2억인 사람이 똑같은 집을 보러 왔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월세 밀릴 걱정 없는 고소득자를 고르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집들은 고소득자들이 높은 가격에 먼저 채가버립니다. 결국 평범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더 낡고 더 좁고 지하철역에서 한참 먼 외곽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못 산 사람들끼리 서로를 밀어내는 잔혹한 서바이벌이 시작된 거죠. 이러니 세입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히자마자 집주인 통장으로 절반 넘게 자동이체되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집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월세 노예가 된 기분이죠.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월급의 절반을 집세로 내다가 끝나겠구나라는 절망감이 캐나다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빌려 살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꿈의 나라였던 캐나다가 어쩌다 이렇게 숨막히는 거주의 감옥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건 바로 금리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췄을 때 캐나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확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서 수억 원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안 나가는 사실상 공짜 돈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너도 나도 지금 대출 안 받으면 바보다라며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게 집값에 불을 붙였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집값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솟구친 거죠.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캐나다 대도시 신축 콘도의 절반 가까이를 실제 살 사람들이 아닌 투자자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집값 오른 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2호점, 3호점을 사는 부동산 컬렉팅이 유행한 거죠. 심지어 거대 자산운용사들까지 가세해서 일반 주택들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성실하게 월급 모아 집 한 채 사려던 평범한 사람들은 은행 돈으로 무장한 이 거대 자본과의 입찰 전쟁에서 애초에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집을 빨리 지어서 공급을 늘렸어야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의 시스템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하나 지으려면 시청 허가받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땅은 넓지만 정작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거북이 걸음이니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게다가 지금은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건설사들조차 이 돈 들여 지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며 공사를 포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 쐐기를 박은 건 정부의 준비 없는 인구 정책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됐는데 정부는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역대급으로 많은 이민자와 거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머물 방 한 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좀 내려가야 할 타이밍에도 새로 들어온 엄청난 인구가 월세와 매매 수요를 밑바닥에서 꽉 떠받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질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높은 가격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잔인한 주거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집값 폭등, 투자자들의 독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맞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사례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순간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처럼 고소득 전문직조차 자기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됩니다. 땀 흘려버는 월급보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이 더 크다면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꿈을 꾸겠습니까? 이건 경제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또한 인구와 주거 정책의 엇박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주거 대책 없는 인구 유입이 어떤 지옥을 만드는지 캐나다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지부터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을 놓쳤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캐나다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집이 자산 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안식처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